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넷째 주 정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4일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다인 퍼포먼스 행사가 우리 학교에서도 진행됐습니다. 해당 행사는 907 기후정의행진 대학 참가단의 주최로 서울 소재대학교들을 순회하며 기후정의행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합니다. 황주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우리 학교 잔디광장에서 기후위기를 주제로 다인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다인 퍼포먼스란 여러 명이 바닥에 죽은 듯이 눕는 퍼포먼스로 특정 주제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해당 행사는 907 기후정의행진 대학 참가단이 주최했으며 우리 학교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권역 대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907 기후정의행진 대학 참가단은 907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 산하단체로 소속된 500여 개의 단체 중 대학생 단체들이 연합한 겁니다. 이들 연합은 대학교의 개강 첫 주인 9월 2일부터 6일 동안 서울 소재 대학교들을 순회하며 기후정의행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4일 우리 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우리 학교 중앙환경동아리 CR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그리고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 동아리가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CR에서 대표로 천세민 씨가 여든 발언을 담당해 우리 학교에서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네, 저희 CR에서는 다인 퍼포먼스에 앞선 여는 발언에서 폭염과 폭우로 희생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끝없는 성장과 이웃만을 추구하는 현 세대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겠다는 선언을 했으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수년간 서울시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위를 차지한 서울대학교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 또한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켓을 들고 잔디광장에 눕는 이 행위는 기후위기를 막지 못할 때 인류에게 닥칠 미래인 동시에 현재의 위기를 인식하고 행동하는 순간 조금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밝히면서 다인 퍼포먼스의 의미에 대해 밝혔습니다. 네, CR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후위기 관련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서울대학교를 그린 캠퍼스로 전환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먼저 스터디에서는 산업, 교통, 에너지 부문 등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의 탄소 배출 현황을 공부하고 감축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프로젝트로는 대표적으로 관악사 입주 기간에 진행하는 제로웨이스트 리필 스테이션, 축제 기간에 운영하는 다회용기 대여부스, 그리고 교내에서 발생한 폐해류를 수거해서 예술작품, 그리고 또한 동아리 외부인도 참여 가능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환경 관련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는 IPCC 6차 평가보고서로 알아보는 기후위기나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최대전환을 위한 기후정의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 외부 활동으로는 서울 제로웨이스트 캠퍼스 MG회담, 기후정의 행진 등 환경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탄소 중립 캠퍼스 전환을 위해서 각 대학 간 상황과 한계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을 넘어서 전국 대학 환경동아리 연합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비서공에서는 이병호 학생 공동대표가,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 동아리에서는 문지연 씨가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비서공과 인권연합 동아리는 각각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학생들이 기후정의 행진에 동참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것을 지적하며 기후위기 해결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대학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공공교통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노동 현장과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노동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서공 역시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발언을 마친 후에는 참여자들이 다 함께 다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마치 기후위기로 인해 생명체들이 죽어가는 듯한 상황을 표현했고,
정리 발언과 함께 학내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으로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다인 행사가 열린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동소제 기간이었고 동아리 소개를 하느라 부스에 있었는데 다인이 그 동소제 하는 운동장 잔디광장에서 하다 보니까 직접 보게 되고 처음에는 어떤 건지 구경을 하러 갔던 건데 근데 참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실제로 거기 행사를 주최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피켓을 건네면서 참여를 유도를 해주셔서 부담 없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부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체감하는 방식과 그리고 기후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회적인 양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되게 문제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어떻게 문제적인지 제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도 여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지는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천을 할까 그 위기감은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다인이라고 하는 퍼포먼스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여서 다 한번 그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우리가 몸으로 느껴보고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각성하는 어떤 퍼포먼스잖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모호한 담론으로만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모호한 담론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고민이라는 거를 조금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선 분들이 발언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생각들에 입각을 해서 좀 더 이제 실천을 해봐야겠다. 체감의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좀 더 행동들을 수립해서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열린 기후정의 행진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하면서 기후위기가 사회의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우리 학교 학생들의 관심도 필요해 보입니다. SB 뉴스 황주원입니다. 천원의 식사 모금 캠페인이 올해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학교 발전재단에서는 기부자들을 초청해 성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성과보고에서는 천원의 식사 이용 현황, 제조원가, 그리고 발전 과정 등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캠페인 참여자 수 및 모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채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10일 천원의 식사 1주년 성과보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천원의 식사는 2015년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천원의 식사가 2018년 학생들에게 3끼 모두를 제공하게 되면서 2023년 9월부터 기부금을 모금하게 된 캠페인입니다. 천원의 식사 모금 캠페인이 1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에 주관단체인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에서는 기부자들을 초대하여 성과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식은 유홍림 총장의 환영사, 김기현 부이사장의 감사 인사, 그리고 이준환 상임이사의 모금 캠페인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홍림 총장은 학생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게 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으며 김기현 부이사장은 발전재단이 천원의 식사 주관단체로서 큰 자부심과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에 가보면 이제 그 아누얼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기부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지요. 그런 감사의 표현은 그 기부자들께는 또 이제 유대감을 만든다든지 천원의 식사에 참여했다는 소속감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래서 홍보를 하고 감사의 표시를 계속 드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않을까. 이후 진행된 모금 캠페인 경과보고에서는 천원의 식사 이용 현황, 제조 원가, 타임라인에 따른 발전 과정 등을 알렸습니다. 성과보고에 따르면 현재 천원의 식사는 1,531명이 참여하여 약 7억 3,107만 5,307원을 기부받았으며 약 21만 7,517끼를 제공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월별 참여자 수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점점 오르는 추세에 해당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액 기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기부금은 1년 만에 121배 증가한 수치이며 참여 건수는 15배 증가한 수치로 알려졌습니다.
참여 현황은 40대와 50대의 동문과 학부모의 참여가 가장 많으며 후원의 형태는 일시 후원이 64%, 정기 후원이 36%에 해당합니다. 발전재단 측에서는 현재 정기 후원을 늘리고자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시의 기부가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저희가 이 사업이 지속되는 사업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1,000원의 식사를 계속 제공해야 되니까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된다는 걸 기부자들에게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참여를 모으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지속적인 참여를 모으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춰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부자들은 타인에 대한 도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끼니를 잘 해결하며 다니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하며 식은 마무리됐습니다. 1,000원으로 제공받는 식사 한 끼, 그 뒤에는 1,000명을 훌쩍 넘는 기부의 손이 존재했습니다. 1주년을 맞이한 1,000원의 식사가 기부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행사로 기억에 남길 바랍니다. SUB 뉴스 이채은입니다. 9월 넷째 주 단신입니다. 새 학기를 맞이해 버스업체와 캠퍼스관리과의 지속적인 소통 끝에 우리 학교는 셔틀버스 실시간 위치 알림 서비스를 새롭게 변경하여 전에 있던 위치 오류 및 미반영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우리 학교 장애인권 동아리 위디에서는 인문대 베리어 프리 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도는 휠체어를 동반한 이동 및 출입 제약 정도, 장애인 화장실 유무, 장애인용 책상 비치 현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난 7, 8월에는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복지국이 건축학과 대학원생 및 학생 사회공헌단과 협력해 교내 여러 단과대의 베리어 프리 지도를 제작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더욱 평등하고 포용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도 학생 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9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관에서는 예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관문이라는 이름의 전시가 진행됩니다. 무료 관람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는 13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전시 첫날에 진행되는 개막식을 포함해 강연, 큐레이터와의 전시 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일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공동체가 딥페이크 가해자 및 옹호자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비서공은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폭력 범죄의 근절과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SUB 뉴스 아나운서 노규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